안녕하세요. 바우 커뮤니티 교회 개척도구 정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뜬금없이 웬 카메라냐 이러실 수 있는데 21세기의 개척 목회,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영상이나 온라인으로 어떻게 교회를 접근하고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펠로우 목사님들에게 또 그 외에도 그냥 카메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제가 지난 3년 넘게 이 유튜브 채널 또 교회를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세워가면서 습득했던 정보들을 좀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관련된 어떤 사역의 시작은 카메라이기 때문에 카메라 이야기부터 풀고요. 앞으로는 뭐 마이크에 관련돼서 편집 프로그램도 또 조명도 제가 아는 선 안에서 함께 같이 공유하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그러한 일들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019년 중반 정도부터 교회 그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면서 이제 카메라에 인생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제가 전문가가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도움될 만한 정보들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브랜드를 사용해 봤는데요. 처음에 당연히 시작은 아이폰으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파나소닉 루믹스 카메라의 종류, 뭐 G7 같은 아주 싼 종류의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뭐 G9이나 GH5나 S5나 이런 파나소닉 라인, 또 교회에 캐논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에 RP나 캐논 R이나 캐논 R6, 또 캐논 R5, 또 소니도 사용하기 때문에 소니의 A6000 시리즈들 6000, 6100, 뭐 6400, 6600 또 사용해보고 또 A7 IV, 뭐 A7S3 이런 소니의 고가의 제품들도 사용할 기회들이 충분히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외에 제품들을 많이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이러한 제품들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면서 좀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카메라의 브랜드, 먼저 브랜드를 얘기하면 캐논, 소니, 그 다음에 뭐 후지, 루믹스, 파나소닉이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블랙매직도 요즘에 있고 진짜 비싼 고가에는 레드 뭐 이런 카메라들도 있죠. 그런 건 사실 제가 안 써봐서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브랜드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많은 방대한 양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실제적으로 써본 소니나 또 캐논이나 또 루믹스 카메라들을 중심으로 보아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고를 때는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뭐 1위 컴퍼니인 캐논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소니 카메라처럼 그런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브랜드를 떠나서 그 카메라가 어떤 필수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교회 영상에 관련해서 또 유튜브 스트리밍에 관련해서 사용해 보니까요. 이제 먼저는 화질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작할 때만 해도 풀 HD의 화질이 1920에 1080이라고 하는 레졸루션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이 화질이 통용되었던 그런 시기이고요. 지금은 대부분 4K의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시 시작할 때만 해도 4K의 영상들이 주류를 이루려면 아직 굉장히 오랜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 HD 정도의 화질의 카메라에 투자하셔도 됩니다. 라는 영상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영상 컨텐츠가 범람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화질도 굉장히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4K가 기본 사양이 되는 카메라를 구매하시는 게 좋겠다. 다행히 상향 평준화되어서 웬만한 저렴한 카메라들도 4K의 화질의 촬영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집에 막 이 얘기 듣고 내가 집에 놀던 카메라 이제 꺼내가지고 좀 뭔가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웬만하면 아마 풀 HD에 머물러 있는 카메라가 집에 먼지 쌓여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걸 못 쓰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대가 4K의 영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거의 4배의 화질이기 때문에 눈으로 하여튼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영상이 이렇게 저화질로 재조정돼서 올라간다 하여도 4K의 영상이 올라가는 것과 풀 HD의 영상이 올라가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면 이 카메라의 렌즈의 크기라고 해야 될까요? 센서의 크기겠죠. 마이크로 포 서드라고 하는 우리가 전화기에서 쓰는 1인치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 센서보다는 훨씬 큰 센서부터 그다음 그거보다 더 큰 APS-C라고 하나요? 조금 더 큰 센서고요. 그 다음에는 그 프레임 카메라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카메라의 그 어떤 센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막 디테일을 제가 봤을 때는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풀 HD가 주는 장점이 무엇이냐면 일단 광량, 즉 빛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다른 센서의 카메라들에 비해 탁월하죠. 이 영상의 깊이, 실제 이 촬영의 깊이를 표현하는 이 뒤에 깊이를 표현하는 능력이 풀프레임이 탁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아이폰도 그렇지만 포트레이트 모드 그래가지고 막 뒤가 날아가서 이렇게 날아간다 표현하죠. 보케 막 흐리게 그 표현되는 그런, 그래서 너무 예쁘다 이런 류의 촬영은 풀프레임 카메라가 특화되어 있죠. 물론 렌즈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그건 차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풀프레임이 좋다. 그런데 비싸다. 그렇지만 하여튼 제정이 되면 풀프레임, 아니면 뭐 APS-C도 그 다음에 좋은 대안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포 서드라고 하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센서도 충분히 렌즈를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어렵고요. 또 이 센서에 관련해서는 받는 광량이 다르기 때문에 센서가 크면 어두운 곳에서 찍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사실 교회 촬영을 보면 교회 예배 시에 어둡게 해놓는 촬영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지금처럼 광량이 많으면 상관이 없지만 빛이 없는 곳에서의 촬영들, 그리고 이렇게 어디는 밝은데 조명 때문에 어두운 이런 촬영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재정이 허락되는 한에서는 앞서 말했지만 풀프레임 센서가 클수록 좋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면 마이크로 포 서드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조그만 센서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렌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질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센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때는 HDMI 케이블을 연결하는데요. HDMI도 풀 HDMI 케이블이 있고 마이크로가 있고 미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 HD가 제일 우리가 흔히 보는 그 HDMI의 그 헤드고요. 미니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작고 마이크로는 완전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때 HDMI 라인을 꼽아야 할 때 가장 안정적인 게 있다면 당연히 풀 HD죠. 다른 영역에서라기보다는 헤드가 크니까 좀 더 잘 붙어 있다. 제가 쓰는 카메라가 마이크로 HDMI가 들어갔는데요. 좀 위험하죠.
잘 풀어지고 고장이 잦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화질도 좋고 센서도 크고 풀 HDMI 케이블이 들어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듀얼 ISO라고 하는 이름도 거창하죠. 어두운 곳에서 촬영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카메라가 좋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다? 비싸다. 그런 카메라가. 그래서 이제 상대적 대안을 찾는 것인데요. 그 모든 가격의 부분을 제외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하나는 시간의 제약입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녹화 없이 바로 송출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지금과 같이 여러분이 어떠한 영상을 만든다고 할 때 설교 영상 혹은 강의 영상을 여러분이 집에서 제작하고 싶은 목사님이라면 혹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면 시간의 제약이 있을 거예요. 보통 4K, 30p라고 하는 30 프레임 per second라고 하는 요 정도 기본을 봤을 때 요 정도 영상을 찍는데 30분이라고 하는 리미트를 대부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리미트가 없는 카메라들은 정말 고가의 카메라들이에요. 3,000불이 훨씬 넘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찍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할 때마다 나는 1시간 가까운 영상을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는 거의 드물지만 그렇다면 방법은 20분에 한 번씩 끊어가는 방법. 그죠? 여러분이 탁 깨어 있다가 탁탁 끊고 편집 포인트 잡아서 하시면 되고요. 나는 돈이 많다. 그러면 그냥 시간의 제약이 없는 카메라를 사서 쓰셔도 되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보다 조금 싼 카메라에 외부적인 어떤 디바이스를 달아서 애트모스라고 하는 어떤 외부적 요소를 달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카메라와 애트모스를 합치면 결국엔 고가의 카메라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하셔야 될 부분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항상 가격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셔야 된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필수 요소이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지만 이것들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렌즈예요. 이제 카메라 브랜드를 받고 또 필수 요소를 체크했다면 카메라만 좋다고 해서 아름답고 좋은 영상이 찍히는 것은 아닙니다. 렌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렌즈도 여러 가지를 봐야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팩터들이 있습니다. 화각이에요.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광각이라고 하죠. 크게 찍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것이 24mm 정도라고 생각되어져요. 지금 제가 확인을 안 하고 있는데 24mm면 지금 한 1.5m 정도 거리 앞에 카메라 렌즈가 있고요. 저를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숫자가 늘어나서 30, 50, 86 뭐 이렇게 늘어가기 시작하면 이런 1.5m 간격의 카메라를 뒀을 때 아마 제가 이렇게 나오거나 심지어 더 조금밖에 나오지 않는 일이 벌어지겠죠. 숫자가 낮을수록 넓게 화각을 찍는다. 그냥 그렇게 쉽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형태의 촬영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렌즈를 고르는 것이죠. 그리고 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단렌즈라고 하는 딱 픽스된 24mm면 24mm 딱 정해져 있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피사체를 더 확대해 찍고 싶거나 더 멀리 찍고 싶으면 실제 카메라를 움직여야 하는 이런 형태의 렌즈 프라임 렌즈 혹은 단렌즈라고 표현하는 렌즈가 있고요. 또 어떤 렌즈는 제가 쓰고 있는 것이 2400호인데요. 100호까지 줌을 할 수 있는 또 이러한 카메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픽스해 놓은 상태에서 줌인, 줌아웃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고른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서 이렇게도 찍고 또 교회 가서 좀 거리를 둔 상태에서 설교자를 줌인해서 찍고 싶으면 이런 줌 렌즈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건 단순화된 얘기고요. 이제 여러분이 이 정도 시작해서 알아보다 보면 왜 단렌즈를 사는지, 왜 또 줌렌즈를 사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씩 더 생기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숫자가 낮으면 화각이 크고 숫자가 높으면 화각이 좁아진다. 그래서 멀리서 찍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화각의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F값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 조리개 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리개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가장 많이 낮은 게 뭐 1.2 캐논 렌즈 중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1.2까지는 써보지 않았고 1.4 렌즈들을 몇 개 갖고 있고 뭐 1.8, 2.8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숫자가 낮을수록 여러분이 이 빛을 많이 받는다는 특색을 가지고 있고 환한 렌즈가 되는 거죠. 어두운 곳에 찍기에 좀 더 용이하겠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뒤를 예쁘게 날려주는 보케 효과, 이런 깊이를 좀 표현해주는, 그래서 피사체가 좀 부각되고 아름답게 찍히는 그런 렌즈들이에요. 그래서 여자친구들에게 사랑받는 렌즈다 유튜브 보면 막 그게 이제 50mm에 1.4, 1.8 뭐 이 정도, 혹은 85mm에 1.4, 1.8 이 정도의 렌즈들이에요. 그러면은 피사체를 찍을 때 뒤가 이렇게 블러리하게 날아가면서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리개 값, F값이 낮을수록 빛을 많이 받고 보케를 예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왜냐하면 뒤를 알려주는 보케 현상을 예쁘게 해주는 렌즈들이 있거든요. 그 렌즈들은 비싸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나는 단렌즈를 살 것이냐 줌렌즈를 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거고요. 줌렌즈가 좋은데 보통 줌렌즈가 F값이 높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끼리 그냥 얘기로 하면 예쁘게 찍히기가 좀 어렵겠죠. 피사체를. 그러다 보니까 줌렌즈에서 F값이 낮은, 그래서 줌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능도 있고 거기다가 뒤도 예쁘게 날려줄 수 있는 F값이 낮은 렌즈들이 그럼 없냐? 있죠. 그런데 어마무지하게 비싸다. 그래서 이제 단렌즈로 가는 경우들, 또 줌렌즈지만 어느 정도 타협해서 F값이 막 2.8, 1.4 이렇게 되지 않지만 4.0 고정값 뭐 이 정도의 렌즈에서 타협을 보기도 하고, 그마저도 안 되면 뭐 F값이 4.0에서 뭐 5.6 혹은 뭐 7, 11 이렇게 넘어가는 조금 더 싼 렌즈들을 사기도 하죠. 난 이쁘게 찍힐 필요는 없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보시면서 본인께서 필요한 렌즈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사도 이 조리개 값이나 화각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 없이 그냥 킷 렌즈라고 하는 따라 나오는 렌즈를 사면 내가 영상, 프로모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예쁜 영상을, 예배 영상을 담을 수 있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바디와 렌즈를 같이 보면서 가격을 조율하셔야 됩니다. 3,000불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예산이 있을 때, 그렇다면 3,000불의 카메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한 2,000불대의 카메라를 보면서 1,000불 내의 렌즈를 보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2,000불이라고 하면 1,000불에서 1,000불 초중반의 카메라를 보면서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아주 좋은 렌즈들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캐논이면 캐논 렌즈, 소니면 소니 렌즈를 보지만 보통 브랜드에서 브랜드 렌즈는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서드 파티의 렌즈를 많이 보죠. 유명한 게 시그마나 탐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센서 크기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제 3의 어떤 브랜드에서 렌즈를 찾으시면 여러분의 예산 안에서 최고의 조합들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격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 싼 라인을 생각하면 캐논에는 RP나 R, 그리고 소니는 A
6000 시리즈나 A7C까지, A7C도 싸진 않지만요. 그다음에 루믹스는 G7 같이 진짜 싼 라인, G9이나 뭐 요즘에 S5까지, S5도 비싸긴 한데 그 정도 라인들이 있어요. 그럼 얼마냐? 캐논 RP는 한 900불 선, 캐논 R은 한 1700불 선이었던 것 같고요. 소니 A6000 시리즈는 한 500불 선부터 한 1500불 선까지 아주 다양하게 A6600은 비싸거든요. 그 정도까지 있고요. A7C는 1800불 정도 줘야 한다. 루믹스도 한 500불부터 S5 새거 바디까지만 한 1700불 선, 뭐 중고 사면 1300불.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게 S5인데요. 중고로 1300불로 개인에 샀던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어떤 카메라 라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난 좀 비싼 거 쓰겠어요. 그러면 캐논 R6, 뭐 소니에서는 최근 거는 A7 IV, 중간 가격대는 2,500불 선에 형성되어 있어요. 네, 저는 없는 카메라죠. 물론 큰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제품들을 구매했고 사용해 보았습니다. 충분히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쓰는 진짜 전문가까지는 넘어가지 않지만 전문가들이 쓰고 있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근데 어쨌든 뭐 R5나 캐논의 R5나 소니의 A7S3나 아니면 루믹스의 S1 시리즈나 뭐 요 정도인데요. 가격대가 3,600불 정도부터 그 위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얘기한 가격은 다 바디만입니다. 몸통만이에요. 렌즈는 따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A7S3라고 하는 좋은 카메라를 사서 거기다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24부터 70mm까지의 화각의 2.8 정도의 조리개 값을 갖고 있는 카메라를 붙인다 그러면 아무리 싸게 사도 5,000불은 든다. 굉장히 비싼 기계들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는 못 씁니다. 그래서 요 정도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고 렌즈는 뭐 천차만별입니다. 한 200불 선, 그보다 밑에는 진짜 거의 못 쓰는 렌즈라고 저는 생각하고 200불도 아마 어떤 분이 보시기엔 그것도 못 쓰는 렌즈입니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할인 잘 할 때 찾아보면 한 200불 렌즈 선부터 한 위로는 뭐 끝도 없는데요. 한 2,000불, 2,500불 선까지 단렌즈, 줌렌즈, 조리개 값 좋은 거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셔서 이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너무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저는 뭐를 쓰고 있느냐? 결과적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루믹스 S5 카메라들입니다. 제가 안착한 이유는 이게 중고값으로 1,300불, 1,400불 선 안에서 바디가 사용되고 있고 1,300불, 1,400불 선에서 절대 구매할 수 없는 기능들이 이 카메라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카메라를 사용하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왜 이 카메라 사용하지 않습니까? 풀프레임에 뭐 4K도 사용되고 듀얼 ISO라고 하는 어두운 데서도 촬영할 수 있고 너무 좋은데 이거 왜 그렇게 그럼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치명적인 단점 몇 개가 있거든요. 일단은 그 오토포커스라고 하는 이렇게 혼자 촬영할 때 너무나 중요한 이 포커싱의 기능이 다른 카메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카메라가 좋다는 걸 다 인정하지만 이 포커스 때문에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는 스트리밍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풀 HDMI라고 하는 아주 큰 안정적인 라인이 들어가지 않고 마이크로 HDMI 라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예배 송출하는데 그때마다 혹시나 누가 지나가서 부러질까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이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 제가 간혹 이렇게 성경 공부를 촬영하는데 30분 리미트가 걸려요. 물론 촬영의 그 퀄리티를 조금
낮추면 사실은 리미트가 없는데요.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항상 굉장히 높은 화질로 촬영하다 보니까 30분 리미트가 걸려 있어요. 그게 좀 단점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상세하고도 남을 굉장히 탁월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씁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재정적 문제가 없어서 카메라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소니 a7S3를 쓸 것 같아요. 그건 방금 말한 이 카메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루믹스 S5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FHD-MI가 들어가고 포커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모든 면에서 하여튼 너무 좋다. 이런 생각. 렌즈의 선택군도 정말 탁월하게 많다. 다 얘기를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요 정도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문을 달아주시면 다시 한번 거기 질문에 맞는 영상들 조금 더 정리해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고요. 목사님들이 무슨 이런 걸 알아야 되냐? 요즘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부목사로 있어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개척 목회라면 무조건 알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예요. 지금 카메라 마이크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 기회에 마이크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교회에 오프라인, 온라인이 또 영상의 이 선교와 개척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같이 응원하고요. 저도 더 앞으로 계속 유용한 개척의 정보들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